네, 이번에는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이널샷에서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 15개 먼저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카카오페이 오늘로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흐름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동발 이슈가 크게 불거진 가운데 해운주, HMM, 그리고 정유주, 풍산과 같은 방산주까지 흐름 돋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두산 NWT도 자리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어떤 종목 특징주로 꼽아주셨을까요?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KINS 골라주셨어요. 이 종목 오늘 흐름 좋더라고요. 7%대 뛰고 있고 최근 흐름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지금은 사실 뭐 작년처럼 AI와 관련돼서 시장이 이렇게 큰 화두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물론 뭐 네이버, 카카오가 AI로 올라간다라고 표면적으로는 뭐 시장에서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AI와 관련돼서 미국 기업들을 봤을 때 사실 뭐 엔비디아나 몇 개 기업들 제외하고서는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사실 상승률이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상당히 높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딱 데이터 센터다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이 KINX 외에 거의 좀 많지는 않죠. 뭐 없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이 KINX가 데이터 센터의 대표 주자로서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을 법도 한데 사실 관심을 좀 너무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적적으로도 이제 성장이 담보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에서 좀 그동안에 어떤 뭐 포커스가 좀 다른 쪽에 맞춰지고 최근에 KINX 쪽으로 관심이 좀 집중이 되는 듯한 느낌인데요. 일단 오늘 한 8% 이상 정도 7%를 넘어서 8%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같은 날은 굳이 올라가는 기업들보다도 그동안에 시세가 좋았다가 상당히 안정적인 조정을 보이는 종목군들의 관심을 두는 게 사실 더 합리적이긴 한데 관심을 이제 받고 있는 종목군들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코너다 보니까 거래량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KINX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수도권에 그 어떤 뭐 기업도 수도권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 센터라는 물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드는 어떤 건물이기 때문에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세종에다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죠. 각이라고 해서. KINS가 과천에 이제 수도권의 마지막 데이터 센터를 이제 작년에 완공을 해서 올해 1월 달서부터 본격적인 어떤 영업에 들어갔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이 어떤 사업을 하든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만들든 가장 중요한 건 기존 사업 대비해서 얼마만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실 주주 입장에서도 그렇고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과거에 이제 KINX가 250억 내의 영업이익을 정말 흔들림 없이 꾸준히 내왔는데 이번에 이제 과천에 만든 그 데이터 센터로 이제 400억의 영업이익이 전부 다 분양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400억의 영업이익이 이제 담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기존 260억, 50억 정도에서 400억까지는 무조건 영업이익이 올라간다. 물론 뭐 한꺼번에 다 이게 매출이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데이터 센터의 수도권의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100% 가동이 될 수밖에 좀 없는 상황이겠죠. 매출 1,200억, 영업이 250억 흔들림 없이 내다가 그동안에 좀 성장성이라는 건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성장성은 좀 부족한 그런 기업으로 시장에서 인식을 좀 받아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뭐 영업이익이 퀀텀 점프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 상승은 최근에는 뭐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수급이랑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빨간색 선의 외국인들 가장 최근에 보면 좀 약간 팔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매수 추세는 유지는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좀 마찬가지고 기관은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수급이 좀 긍정적인 수급은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요. 사실 기대감으로 이제 과천의 데이터 센터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기대감을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 내려오고 미국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혹은 ETF 올라가면 따라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는 흐름 이 이제 가격대를 선으로 그어져 있는 가격대를 깨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뭐 확실하게 짚어주시는 부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위쪽에 이제 상단 충분히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고 단기간에 오른 부분은 사실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부분이나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정말 미미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과거처럼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영업이익이 400억까지 250억에서 400억까지 늘어나는 것은 뭐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기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단 열어놓고 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여기 있네요. GSPNL. 이 종목도 6%대 네. 오름세 포착되고 있는데 오늘 뭐 특별히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이제 호텔주들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있죠. 이 주식 언제 이렇게 많이 올랐지? 라고 이제 차트를 보다 보면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바로 GSPNL이 그런 경우죠. 4월 달서부터 지금 6월 달인데 100%가 올랐습니다. 상당히 좀 소리 소문 없이 굉장히 많이 오른 어떤 주가 흐름인데 GS 리테일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인적 분할된 기업이죠. 호텔에 뭐 후레쉬 미트라고 이제 고기 유통하는 자회사도 있긴 합니다만은 거의 뭐 어떤 매출 비중 퍼센트가 미미하기 때문에 호텔 부분에 거의 96%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뭐 호텔 관련 기업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 뭐 서부 T&D, 용산 드래곤 시티, 그 다음에 뭐 하얏트, 뭐 JS 코퍼레이션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주가 흐름이 좋긴 합니다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100%는 아니긴 합니다만 호텔의 퓨어 플레이어는 GSPNL 한 기업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 쪽에서 이제 호텔주들의 어떤 흐름에서 일단은 뭐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좀 약간 덜 올랐다 이런 식의 어떤 뭐 분위기도 좀 느껴지기도 좀 합니다. 일단 어떤 호텔들을 갖고 있는지 좀 잠깐 말씀드리면 저기 이제 뭐 삼성동 가면 이제 그 인터컨티넨탈 있죠. 그것과 그다음에 제주도의 한 개, 그다음 비즈니스 호텔 그리고 파라나스 타워라고 해서 이 파라나스 타워 이제 건물 임대하는 이제 비즈니스 요거 관련돼서 영업이익이 정말 세게 나오고 있죠. 일단 뭐 그 굉장히 안정적인 그 매출을 보여주다가 작년에 한 5년 만에 24년도 실적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좀 역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기대치에 못 미쳤는데 확실한 이유가 있는 어떤 그 역성장을 시작해서 그렇게 시세에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그럼 24년도에 뭐 호텔 그렇게 영업이 잘 된다면서 왜 24년도에 역성장을 했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엑스 인터넷탈 호텔이 이제 이 PNL, GS PNL 입장에서 가장 큰 호텔이거든요. 객실도 가장 많고. 근데 그게 이제 리뉴얼 공사를 들어가서 작년 7월서부터 리뉴얼 공사 들어가서 이제 올해 이제 거의 다 공사가 끝난 것 같아요. 그 재오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이제 시장에서는 악재가 나왔을 때 이게 해결될 수 없는 악재면은 사실 굉장히 어떤 그 주가의 바닥을 잡기가 힘들죠. 근데 뭐 호텔의 어떤 그 객실에 대해서 리뉴얼을 하겠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사실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영향을 있긴 합니다만은 이건 뭐 반드시 다시 극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시 재오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호텔주들의 흐름과 발 맞춰서 GSPNL의 흐름도 뭐 2달 만에 100%면은 뭐 상당한 어떤 뭐 주가 상승이라고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GS 리테일과 이제 떨어져 나오면서 그동안에 이제 GS 리테일 쪽을 P&L이 지원을 좀 많이 해줬었는데 인적 분할을 하면서 이제 지원할 필요성이 이제 없어졌고 이제 그동안에 배당과 관련돼서 좀 약간 우리가 흔히 뭐 쉬운 표현은 짜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썼었는데 이 배당과 관련돼서도 이제 분할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어떤 트렌드죠. 이제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달 3분기에 이제 중국 단체 여행객들 한정으로 이제 무비자가 이제 시행될 것이다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런 관련주들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4월 초서부터 지금 6월 달까지 이 무거운 주식이 100% 올랐다라는 것은 뭐 굉장히 좀 놀랄 만한 주가 흐름이긴 한데 다른 관련주들 호텔 관련주들 움직인 거 보면 사실 훨씬 더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GSPNL 눈높이를 좀 맞춰준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군들과 윗방향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고요. 사고 있었던 외국인들은 지금 매도로 그다음에 팔았던 기관들은 이제 V자로 다시 그 매수 쪽으로 전환을 해서 수급이 바뀌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GS P&L로 살펴봤습니다. 호텔 사업 관련해서 성장세 주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오늘 좀 야금야금 잘 오르고 있는 종목들로 특징주 잡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착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딱 한 종목 골라보신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SK 네트워크를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네. 이유는요? 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SK 네트워크 사실 SK 네트워크를 보유하신 분들 아니면 SK 네트워크 뭐 하는 기업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딱히 뭐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거예요. 그냥 뭐 네트워크니까 뭔가를 좀 유통을 하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하면서 정말 우리 그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어떤 그 사업 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일단 SK텔레콤 그 휴대폰을 유통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400만 대 정도 유통을 하죠. 이동통신기 단말기 유통 뭐 국내 1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자동차를 그 운행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간판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SK 스피드메이트, 그다음에 가전 렌탈 쪽에서 SK 매직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레이딩 무역과 관련돼서는 일단 화학이나 철강,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무역 트레이딩 한마디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 비중을 잠깐 보면 정보통신 부분이 이제 60%를 압도적으로 가장 좀 많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이 무역 부분이 한 20%, 그다음에 SK 매직 좀 주방 쪽은 그 경동나비에 있는 매각을 했죠. SK 매직 한 11%, 근데 워커힐 호텔이 한 4% 정도 이제 차지를 하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이제 23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크게 좋아졌었죠. 근데 주가는 거의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SK 네트워크가 일단 AI 기반으로 신제품을 이제 7월 달에 내놓을 게 있는데, 저는 그걸 한번 좀 영상을 보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로봇이라고 하는데 로봇처럼 생기진 않았고, 이렇게 공기청정기처럼 생긴 게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제 한마디로 이제 AI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그 돌아다니면서 안면 인식을 통해서 뭐 맥박이나 뭐 스트레스 지수 이런 것들도 이제 얼굴만으로 이제 뭐 측정을 해주는 그런 AI 공기청정기라고 해야 될지 로봇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기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를 7월 달에 런칭을 하는데, 이름이 이제 나무 X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왜 네. 나무냐 하면 휴먼을 거꾸로 읽으면 나무거든요. 그래서 나무 X라고 지은 것 같아요. 자, 차트 잠깐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못 올랐습니다. 24년도에 실적이 그렇게 좋았는데도 계속적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도 나쁘진 않은데 실적이 이제 나름대로 러프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한마디로 SK 네트워크의 턴이 안 왔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수급이 이제 그 주가 흐름을 설명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안 좋았죠. 네. 최근에 외국인들은 살짝 좀 매도해서 매수로 반등, 그다음에 기관은 아직까지는 매수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수급이 전환되진 않았지만 매도량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지금 현재 4,700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입니다. 4,700원 이하를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5,500원,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은 4,200원을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네트워크스 목표가 5,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